이게 뭐 아열대 기후도 아니고 어제도 비가 억수로 퍼붓더만 한 10분 퍼붓고 깔끔해지고 조금 있으면 이쪽 충남 이남에서는 사과 농사를 못 짓는데 기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충남 이북 쪽으로 사과가 올라가고 우리 다음 세대 정도 되면 북한에서 사과를 수입해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 고추 조사 나간 팀들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지만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여기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로넣기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쪽하고 인수제한 부분이 있죠. 어땠을 때 이 가수원이나 이 농지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하는 인수제한 부분은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보상하는 손해를 보면은요. 크게 종합위험 보장과 특정위험 보장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종합위험 보장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모든 위험한 그런 재해들을 보장하는 게 종합위험 보장. 특정위험 보장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장하는 게 특정위험 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현재 공부하는 70개 품목 중에서 특정위험 보장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인삼 하나입니다. 인삼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합위험 보장인데 종합위험 보장 중에서도 조금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인삼은 보장하는 손해가 뭐가 있었어요? 인삼.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풍, 화재, 강풍, 얘는 폭염, 폭설. 자, 농작물 재해보험 중에서 겨울을 지나가는 보험기간을 가지고 있는 건 인삼이죠. 그래서 폭설로 인한 인삼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폭염, 폭설, 우박, 집중호우, 침수, 냉해 얘들이 인삼에 보장하는 손해예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문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인삼에 보상하는 손해를 쓰시오. 얘는 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다 하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종합위험 보장은 나머지는 이제 다 종합위험 보장이에요. 근데 종합위험 보장 중에서 적과 전에만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게 있고 수학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게 있어요. 적과 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품목은 적과 후에는 보장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겠지. 그래서 적과 전 종합위험 보장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건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거고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보장 방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품목이 4대 과수죠. 사과, 배, 단감, 썰분감 4개 품목. 이 4개 품목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적과 전까지는 종합적인 위험,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 위험이에요. 그러면 적과 시기가 정해져 있겠죠. 적과 시기. 사갑에는 적과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6월 30일까지는 적과가 완료가 돼야 돼. 그리고 반감떨분감은 7월 31일까지 적과가 완료돼야 되니까, 자, 사갑에는 6월 30일까지, 단감떨분감은 7월 31일까지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는 거고, 이 이후에 사갑에는 7월 1일부터, 그리고 단감떨분감은 8월 1일부터는 보장 방법이 특정 위험 보장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한 위험, 태, 우, 집, 지, 화, 가, 일, 즉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7가지 재해만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의 가장 큰 차이는, 종합위험은 정해져 있는 어떤 한계가 없어, 리미트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강풍을 예로 들면 종합위험에서는 매우 심한 바람이나 돌풍으로 인한 피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특정위험에서는 바람 세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 리미트 한도가 있다고. 특정위험에서는 어떻게 돼요? 강풍이라 그러면 초속 14m per sec, 초속 14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특정위험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피해조사를 손해평가를 나갈 때도, 특정위험 품목은 강풍으로 인한 피해다 그러면 기상청 자료를 먼저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손해를 입었던 기간에 초속 14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과 특정은 이렇게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가전 종합위험 보장 품목, 이게 4대 과수가, 특정위험 보장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의 바람, 어느 정도 이상의 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인삼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설명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문제에 다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공부하게 하고요. 다음에 수확 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장해 주는 품목이 또 있어. 수확 전에만. 이건 2개만. 어떤 거? 복분자하고 무화과. 얘도 5점짜리로 기출로 한번 나왔어요. 수확 개시 전에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수확 개시 후에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품목 2가지를 쓰시오. 이게 5점이었어. 그게 복분자, 무화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어떻게 보면 15점짜리는 공부 별로 안 한 사람도 전부 맞힐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거기 15점 맞춰놓고 계산 문제 3문제만 풀면 되겠죠. 그럼 몇 점? 60점. 이거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수확 전 종합위험 보장 품목은 복분자하고 무화과인데, 복분자의 수확 전, 복분자 보온기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복분자는 수확 전하고 수확 후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수확 전은 5말 6초. 무화과는 7월 31일,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죠. 그래서 무화과는 7말 8초. 그러면 복분자는 5월 31일까지, 무화과는 7월 31일까지만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로 인한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수확 개시 후에, 즉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무화과는 8월 1일부터는 2가지 재해만 보장한다 그랬어. 어떤 거? 태풍, 강풍, 우박만. 제가 종합위험 보장에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만 보장하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이때 종합병 보장에 보장하는 자연재해 종류가 몇 가지죠? 11가지. 11가지.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어? 새우가 냉동, 설한에 조기를 폭식하고 포강했다 그랬죠. 그래서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해, 그다음에 기타 자연재해, 그다음에 폭염, 호우, 강풍, 호우, 강풍 이렇게 11가지 재인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냉해하고 동상해는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냉해는 온 거예요? 얼지 않은 거예요? 얼지 않은 거 냉해는. 냉해는 작물의 생육 조건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한 피해예요. 작물마다 이 작물이 생육하기 위해서 적당한 온도가 있어. 근데 그 온도 밑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는 게 냉해. 동상해는 설이나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가 동상해라 그랬어. 이 두 개는 구분하시고요. 올해 여러분들 교재에 내가 적어놨는 거 모르겠는데 이것도 문제로 제가 만들었어요. 동상해. 감귤의 동상해를 좀 분류를 해놨어. 교재에서.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의 동상해,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의 동상해를 구분을 해놨어요. 제주 지역은 6시간. 다음에 제주도 이외는 영도시야 48시간 지속. 올해 교재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여러분들 저희들이 벼 조사 나가다 보면 이 새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맹이만 싹 까먹어 버려. 그래서 겉에서 보면 굉장히 아주 넘실넘실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탈곡에서 무게를 재면 무게가 안 나와요. 새들이 다 까먹어 버려서. 그게 조해. 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에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얘들이 조수해. 화재는 불이 난 거.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병충해는 원천적으로 보상하지 않죠. 근데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이 몇 개가 있어. 대표적인 게 벼는 병충해를 보상하고요. 과수 중에서 병충해를 보상하는 게 하나 있어. 어떤 거? 그리고 밭작물 중에서는 2개가 있어요. 감자하고 고추 4가지 품목만 현재는 병충해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이렇게 기상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방제해도 불가항력적인 병충해가 있는데 그건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저 4가지 품목만 병충해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 그런데 복숭아, 감자, 고추는 그냥 보험에 가입만 했을 때 보통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상을 하는데 반해서 저는 병충해를 보상받으려면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벼에 보상하는 병충해 종류는 5점짜리 문제로 단골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항상 나오는 게 벼에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는 병해충 5가지 이상 스쇼가 5점짜리 문제로 한 4번 나왔어요. 근데 작년부터 벼에 보상하는 병충해가
우리 교재에 병해하고 충해로 구분돼 가지고 기재되기 시작했어요. 자, 벼에 보상하는 병, 충해, 병해하고 충해는 총 7가지 종류. 현재는 흰줄벼도 먹게 새 해가지고 7가지 병충해로 보상을 했어. 이는 흰잎 마른 병, 줄무늬 잎 마른 병, 벼멸구, 도열병, 먹노린재,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른 병. 자, 병자 들어간 것은 병에, 병자 안 들어가고 벼멸구, 먹노린재, 얘들은 충해예요. 그래서 얘도 나올 확률이 있어. 어떻게? 병해와 충해로 구분하여 쓰시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복숭아, 감자, 고추는 보통 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상한다 그랬죠. 복숭아는 한 가지만 보장해. 어떤 거? 세균, 구멍병. 감자하고 고추는 보상하는 병충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자, 감자하고 고추는 보상하는 병충해가 많다 보니까 병충해를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놨어. 그래갖고 감자인 경우 1등급 병충해는 90%를 손해로 인정해주고 2등급은 70%, 3등급은 50% 병충해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고추는 얘보다 20씩 적어. 70%, 50%, 30%를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고추는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있으면 이번에는 1등급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어. 다음에 또 병충해가 있다고 신고하면 이 피해를 입은 병충해로는 조사를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병충해명으로 또 조사하고. 그래서 고추 조사 같은 경우에 한 계약자가 작년 실제 사례인데 한 계약자가 5번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깝깝하지. 이 보험금 뭐 몇만 원 주려고 우리 수당, 평가사 수당 주려면 수당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 고추는 항상 조사하는 시기가 여러 번이기 때문에 감자보다 적구나. 감자는 수확철에 한 번 조사하면 끝나. 감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자보다 고추가 더 적더라. 그리고 작년에 감자 병충해에 대해서 1등급을 쓰라고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나오면 뭐 나오고 있어요? 고추 나오겠죠. 고추 병충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뉜다 그랬죠. 역 1등급이 역풋 바세탄, 역병, 풋마른병, 바이러스병, 세균성 전문의병, 다음에 한겹병. 2등급은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 가루이, 담배 나박. 3등급은 흰진 무균기. 여러분들이 다른 거 공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외우겠다 싶으면 1등급은 외워두세요. 1등급. 얘는 기타가 있어. 기타.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병충해는 기타로 3등급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
근데 모 평가사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병충해는 병충해인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기타가 있으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거예요. 우리 저기 종합위원 보장에서 기타 자연재해 있죠. 기타 자연재해의 정의가 뭐예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연현상으로 생긴 피해예요. 그러면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다 보상해줘야 된다. 자, 병충해, 특약으로 보상받는 거. 이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상하는 손해는 다 끝나요. 자, 그런데 원해시설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조금 체계가 달라. 일단 농업용 시설물하고 버섯 재배사 있죠. 시설, 얘도 종합위험 보장이에요. 단, 얘는 보통 약관으로는 자연재해, 조수해만 보장하고 화재, 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랬을 때 화재를 보장한다는 거. 시설에서 화재 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화재도 보장받는 게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또 어떤 게 하나 있죠? 비가림시사. 비가림시사. 자, 그런데 작물에 보상하는 방법이 시설 작물.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손해를 여러분들 교재 지금 28페이지 원해시설 및 시설 작물에 보면 시설 작물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시설 작물 첫 번째,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작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 세 번째,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만 시설 작물에 대한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물론 화재는 특약이고. 근데 버섯 작물이 있어요. 버섯은 이 경우에만 보상을 해줍니다.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버섯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준다고. 그런데 버섯 중에 표고버섯 있죠. 표고버섯, 확장위험,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표고버섯만,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시설 작물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아.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럼 뭘 적어야 돼? 70% 이상이라. 그렇죠. 자, 이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버섯 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받아요. 그러잖아. 그러면 이 담보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추가로 보상받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계약자가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표고버섯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 가지만 추가로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시설작물 버섯 작물에 대한 보상이고, 나머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 수입 보장 품목이 있죠. 얘도 종합위험 농업 수입 보장이에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받죠. 근데 수입 보장이니까 하나 더 가격 하락을 보상받아. 이 가격 하락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여 입은 농가 손실. 자, 만약에 농업 수입 보장에서 보상하는 재해를 모두 쓰시오 그런다면 여러분들 또 병충해도 보상하잖아. 가을 감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수입 보장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다 적으라면 병충해까지 적어야 돼. 가을 감자에 보상하는 병충해가 있잖아. 자, 다음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본이 뭐라 그랬죠? 계수통병댐 하기보전이라 그랬어. 걔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는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통은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병은 병은 원인의 직간접을 불구하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다만 감자, 복숭아, 고추, 벼는 특약으로 뭘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댐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는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발생한 손해. 기는 얘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자, 오늘 호우 경보가 내리고 있어. 오늘 계약을 했어. 그러면 호우로 인한 손해는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야.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도는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손해. 저는 전쟁, 사변, 내란, 폭동, 노동쟁이,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얘가 기본이에요. 얘가 기본. 근데 여기에다가 과수작물 중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품목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예요. 적과 종료 전에는 수가 빠지겠지. 왜? 수확기가 아니니까. 적과 종료 전에는 수는 빠지는 대신에 그 밑에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통록 등 간접 손해. 통록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과나 배 감 보면 가뭇가뭇하게 저기 찍혀 있는 그런 점 같은 거 있죠. 얘는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했더라도 간접 손해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 다음에 식물방역법에 의거해서 금지해충인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추가가 되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적과 종료 후에 보상하지 않는 거.
바람과 저장으로 나뉘어요. 저가 종료 후에는 14m, 소속 14m 미만의 바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저장한 가실에서 나타난 손해 보상하지 않고, 저장성 약화, 가실, 경도 약화 등 이러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봐야 될 거. 일소에 의한 손해가 있어요. 일소. 일소의 정의가 뭐였어요? 폭염으로 인해서 과피 또는 과육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어 나타난 손해가 일소피해예요. 근데 일소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거? 농업인의 과도한 입소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얘는 사실 그 과실이 착색이 잘 되려면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농업인이 햇볕을 많이 받게끔 하려고 너무 이파리를 많이 따버렸어. 그래가지고 폭염도 아닌데 과실이 화상을 입는 거겠지. 햇볕에 데워버리는 그런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병충해로 인해서 낙엽이 발생한 상태에서 과실에 일소 피해가 있는 것은 보상하지 않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거의 다 비슷해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시설이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농업용 시설, 물. 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거의 비슷한데, 일단 우리 교재에는 종합위험,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해가림 시설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에서 보상하지 않는 걸로 구분은 돼 있어. 자, 여러분들 교재 29페이지. 종합위험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 포도, 대추, 참달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기본에서 하가 빠지고, 왜? 비가림 시설이니까 하우스하고는 전혀 상관없겠잖아. 하가 빠지고 자연재해 조소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도분. 두 번째,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는 비가림 시설이 노후 및 하자,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또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가림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빨리 수리 또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생긴 가중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밭작물인데요. 밭작물에는 개수통병된 하기보전, 기본에다가 하나가 추가가 된다 그랬어. 어떤 거? 저가 추가가 된다 그랬어. 밭작물은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유통 과정에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인삼은요, 인삼은 특이한 게 있어. 연작장애, 염류장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삼은 한 번 인삼을 경작한 농지는 몇 년 동안 경작 못하죠? 10년. 노는 8년. 노는 6년. 그다음에 인삼밭은 10년. 근데 쉬어야 되는 시기를 지키지 않고 계속 심어버리면
생육이 아주 안 좋대. 그걸 연작장애. 염류장애는 인삼밭에 소금기가 있었어. 그래서 인삼농지 구하러 다니신 분들 보면 염도 측정기를 다 갖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농지가 나왔다고 그래도 염분 측정을 해가지고 염도가 높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다음에 해가림 시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온해시설 및 시설작물, 온해시설 및 시설작물, 해가림 시설. 이건 어차피 문제 풀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해가림 시설이나 그 밑에 온해시설 및 시설작물이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거의 같아. 여러분들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은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손해. 이런다면 얘는 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 묻는 거. 안 해주고 전기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 안 해주잖아. 근데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화재로 인한 손해, 그것은 보상해주고, 이런 식의 묻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 고장으로 1,000만 원의 피해가 왔다. 전기장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500만 원 피해가 발생했다. 자, 보상하는 손해액은 얼마냐, 이렇게 묻는 식의 문제들.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 합쳐가지고 금액을 이야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쭉 한번 읽어봐도 되고,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저가전 종합형 과수상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과 종료 이후 보상하는 손해를 설명한 내용이다. 가로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자, 태풍, 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손해는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한 손해입니다. 우리가 태풍 그러면 바람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람과 비로 인한 손해를 말하며 최대 순간풍속 몇 메타? 14m.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이때 강풍은 가수원에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높은 자료, 높은 수치, 가장 큰 수치. 자, 우박은 정나눈과 봉우리 조군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고요. 자, 집중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 곳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몇 시간?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몇 미리? 80mm 이상인 상태. 인삼은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였죠. 인삼. 자, 화재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말하고, 지진, 기반이 흔들리는 자연 지진을 말하고,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몇 도 이상? 5도, 5.0도, 5도시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할 때 희낭이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이랬습니다. 자, 가을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남아 있어야 돼. 결빙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이 피해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만 이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언제까지 발생한 가을동상에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중 몇 프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을동상해가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까지고 사과배는 11월 10일까지인데 왜 얘는 10월 31일입니까? 하고 물어봐. 자, 과실에 생긴 가을동상해는 11월 15일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가을동상해로 인한 잎 피해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한정한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자, 일소 피해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회사되어 검게 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때 폭염이라 하면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며칠? 2일 이상 몇 도? 33도씨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때를 폭염이라고 말한다. 인삼은 7일 이상 30도씨. 인삼은 7일 이상 30도씨. 자,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한다. 자, 가축에서 폭염이 있었죠. 가축도 폭염이 있어. 가축 폭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니. 그것은 폭염으로 인한 신규 가수원 가입 제한을 하는 것이고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하냐고. 자, 얘가 달라. 과실에서 폭염은 폭염특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날까지 한해서 보상하는데 대지폭염은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생긴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지금 저걸 설명을 같이 해드리는 거. 여기에서 일소는 폭염특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면 끝나. 근데 돼지나 가금의 폭염은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후까지 사이.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비싼 것이 나오면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적화전 종합위험 방식 과수상품에서 부보장 및 한정보장 투자. 예 정임의 특별 역관의 종류를 쓰시오. 그래서 부보장 투자는 뭐예요? 부보장 투자 가입 시 선택된 보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가 정의고, 한정보장 투자는 한정보장 투자 가입 시 한정된 위험만 보상받는다. 이게 한정보장 투자의 정의야. 자, 종류는 부보장은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 가을동상의 부보장. 다음에 일소피해 부보장. 이 두 가지가 있어. 가을동상의 부보장은 가을동상해가 보상하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본특약 가입 시
가을 동상회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일소피해 부보장은 일소피해가 보상하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본특약 가입 시 일소피해로 인한 보장은 보상하지 않는다. 한정보장 특약은 자, 본특약 가입하는 경우에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로 인한 종합적인 재해를 보상받는 게 아니고 기존 특정위험에 해당되는 5가지 재해 어떤 거? 태, 우, 집, 지, 화만 보장받는 거. 자, 잠깐 쉬었다가 3번부터 풀겠습니다.